안녕하세요, 희원쌤입니다. 연자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군인이별 재회에서 성공한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요분 같은 경우는 지훈쌤 내담자였고요. 성공을 하시고 카페에다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분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궁금하신 분들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 특히 이제 같은 군인 입장이신 분들 혹은 이제 그 반대 입장인 고무신 분들 같은 경우에 내 상황이 정말 재회가 될까? 이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군대 쪽 사례에서 재회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정말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읽어드리죠. 단도직입적으로.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비롯된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말은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비롯된다 입니다. 저는 헤어질 당시에 전역을 10개월 정도 남긴 28살 군인이었고, 그 당시에는 항상 여자친구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별 통보를 받고는 여자친구에게 10만 욕도 했고 이별은 인정하기 힘들던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고 4년 정도 만나온 사이여서 잊을 수 없는 와중에 연애자격이라는 재회상담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훈쌤과 상담을 하면서 차츰차츰 저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여자친구 입장에서도 세심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군대를 왔고 여자친구에게 힘이 될 만한 든든한 사람이 아니었을 뿐더러 취업 준비 중인 여자친구에게 오히려 더 의지하려고 했고, 그게 집착으로 느껴졌을 거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사랑해주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었고, 휴가를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너어톡으로 여자친구의 마음을 공감했고, 그로 인해 이번 8월에 휴가를 나가서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집착도 없이 오로지 여자친구의 입장에서 무엇이 힘들었을지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집중했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지 않고 깔끔하게 만남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며칠 뒤에 오히려 여자친구가 마음을 먼저 열어주었고 결과는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재회를 하고 싶다면 자신의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무엇이 힘들었을지, 나에겐 무슨 잘못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이고, 30만 원 조금 넘는 돈을 지불했지만 전 제 인생에서 그보다 더 값진 경험이었고 가치 있었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저를 변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지훈쌤께 감사드립니다. 네, 절로 박수가 나오네요. 일단 너무 축하드려요. 재회를 정말 힘들게 해내신 것 같은데, 네, 쭉 꽃길만 걸으셔야겠죠? 지금 이분 후기를 보면서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참 잘 하셨다는 거? 특히 진짜 칼같이 잘하신 게 뭐냐면요, 아무런 기대도 집착도 없이 오로지 여자친구의 입장에서 무엇이 힘들었을지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집중을 했고, 그 이상도 이하도 하지 않고 깔끔하게 만남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정말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특히 군대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한다? 그러면은 그 군부대가 완전 난리가 나지 않아요? 그쵸? 되도록이면은 특히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 여자분이시다. 물론 뭐 여군도 있지만 대부분은 고무신 분들은 여자분이시니까, 그렇다고 하시면 남자분이 군대에 입대를 해 있을 때는 진짜 안전 이별해 주셔야 돼요. 이별을 할 것 같으면. 정말 사람 인생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배려심이 있다면 남자분한테 이별 통보를 하더라도 좀 이 사람이 이별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안전 이별에 대한 영상도 찍었었어요. 그래서 좀 거기에 맞게 남자분이 갑작스런 이별 통보로 느껴질 게 아니라, 아, 얘가 나한테 마음을 싣고 있구나? 이거 좀 느낄 수가 있고, 마음이 싣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점에서 안 맞으니까 제가 이 마음이 식고 있고 이게 내가 고칠 수 없는 문제구나 라는 걸 좀 깨닫게 만들어 주면서 이별로 나아가시면 그러면 남자분들도 좀 이별을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느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든 잡아요. 그런데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라고 느껴지면 거기서 마음을 내려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별을 통보하시는 분들이 그냥 마음이 식는 거지 제가 이게 뭐가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잘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연애라는 게 물론 내가 마음이 식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가 연인이 되기로 약속을 했던 거고 소중했으니까 다 계속 만났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에도 좀 예의가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진짜 남자분이 군대에 있을 때는 예의가 제발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진짜 사람 인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나 남자분들이 군대에 있을 때 이별 통보를 당한 경우에 좀 극단적인 행동을 하실 수도 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군대에 있는 것 자체를 본인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인식을 하는데 심지어 내가 의지를 하고 있던 여자친구한테까지 버림받는다라고 하면은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잃을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분에 대한 예의도 지켜줘야겠지만 그냥 내가 거기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하실지라도 나의 안전을 생각을 해서라도 그렇게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자분이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 나한테 좋을 게 없잖아. 그쵸? 그래서 이기적인 측면에선 그렇게라도 생각을 해주시고 좀 이별을 할 땐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내남자분께서는 힘든 상황인데도 그런 극단적인 생각은 안 하시고 정말 잘 상담 받으시면서 여자분 생각까지 읽어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재회를 하게 되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것을 약간쯤 곁다리를 쳐왔는데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드리면 지금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하신 게 그거였잖아요. 진짜 오로지 그 사람 입장에 집중을 하고 그 이상 그 이하 안 하고 진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보통 진짜 내담자분들이 이렇게 못 하시거든요. 이렇게만 하면 정말 그 다음 상황 풀어가는 게 너무 쉬운데 대부분 진짜 딱 그렇게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돌아서지기보다는 미련이 남으니까 그 마지막 상황에서 내가 좀 통제력을 잃는 모습을 많이 보이세요. 그런데 지금 이분은 본인이 생각해도 깔끔하게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주신 것 같은데 저 부분은 정말 너무 칭찬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못 하시는 이유가 그게 있거든요. 내가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가버리면 정말 이대로 이별이 될까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못하고 다시 매달리는 액션을 취하기 시작하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항상 이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대화가 안 통했을 거고 이 대화가 통하게끔 만들어서 상대 입장에서 대화가 통할 것 같으니까 대화를 한번 해볼까? 가 된다면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재회가 쉬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거기까지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 너어라는 게 저희한테 상담 받으시면 보통은 이제 너어를 배우게 되시는데 왜냐하면 보통은 대화가 안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어라는 거는 항상 필요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대화가 안 통할 때 상대가 내 말을 안 들어주려고 할 때 그럴 때 필요한 게 너어거든요. 혹은 내가 진짜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사람이 사과를 안 받아주거든요.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미안하다고 말을 하면 네가 미안할 게 뭐 있어 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 대화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그리고 대화하기가 어려울 때의 문제는 내가 당황하는 문제도 있지만 상대분 입장에서도 그래 우린 이 정도 대화도 안 돼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상황들에서 좀 더 말을 잘 하고자 좀 더 대화가 잘 통해 보이고자 하는 게 이제 너라는 대화 방식이에요. 일명 너어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방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게 내 입장을 다 배제를 해버리고 상대 입장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다시 만나자, 뭐 미안해, 나 이렇게 변했어, 뭐 이런 말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 다 내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쉬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다 잘해놓고 매달려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은 상대분 입장에서는 내가 변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별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안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별을 하는 건데, 근데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별을 했더니 너를 쓰는 너를 보니 변한 것 같기도 해. 그래?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볼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봤어. 맞는 말 하는 것 같아. 네 생각이랑 내 생각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대화가 안 통할 것 같고 내가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그냥 설명하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이별을 하자고 한 건데, 지금 얘기를 해보니까 굳이 내가 뭐 더 설명할 필요도 없고 너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이런 공감대, 이런 어떤 대화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면은 요거는 좀 얘기를 해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찰나에, 그래 한번 대화를 할지 말지, 더 얘기를 해볼지 말지 생각을 해보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찰나에 갑자기 매달려버리면은 너 이거 다 쇼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다 잘해놓고 초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엔 이대로 끝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이대로 끝난다고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또 연락을 해 나가거나 만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같이 짜드려요. 물론 100% 제외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신할 수 있는 거는 상담 받으신 분들은 제외율이 진짜 높아요. 정말 그 상담을 안 받으신 분들은 진짜 까놓고 말해서 그게 있어요. 매달려서 잡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상담받으러 안 오세요. 아시죠? 근데 이제 검색까지 지금 하고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본인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은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외가 될 가능성이 저희가 봤을 때 10% 미만이세요. 저희가 여태까지 통계를 내봤거든요. 상담 받으신 분들 중에 제외가 되는 확률과, 그리고 그냥 진단만 받으신 분들 중에 저 잘 됐어요 라고 응답 오는 비율, 저희가 보통 끝까지 같이 대화를 해드리니까, 그러다 보면 저 이제 제외가 됐어요, 상담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 숫자를 저희가 세어본 결과는 진짜 10%가 안 돼요. 그런데 상담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제외 성공률이 제일 낮았을 때도 60% 이상이 나왔어요. 그렇다는 거는 최소 6배 이상 정말 성과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 시킬 수 있으면 저희도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점은 저희가 아쉬운 부분이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더 연구를 해나가면서 개선을 할 부분이에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상담 받으셨던 분들은 거절 대응이라는 거 들어본 적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극한 상황에서도 포기를 하지 않으시고 저희랑 같이 계속 연구를 하시고 노력을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결과들을 가지고 거절 대응이라는 솔루션을 만들게 된 거거든요. 정말 진짜 극한 상황에서도, 상대가 혐오 반응까지 나오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그래도 선생님 저희 같이 해봐요 라고 해주신 분들 덕분에 거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고 솔루션들을 개선을 해 나가고 그렇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희가 부족하고 모르는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계속 그렇게 더 채워나가려고 하고 더 성공률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갑자기 또 상담에 대한 얘기로 빠졌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정말 저희는 여러분들을 성공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알아주시면 좋겠고, 특히 이제 지금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게 군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제외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제외를 하는가, 그런 부분들 제가 얘기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특히나 지금 이 군대 이별 같은 경우는 상황이별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인내심이 되게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인내심이란 간단하게 말을 하면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상대방한테. 그런데 군대에 있으면 일단 내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상대한테 잘해주고 싶은 여유가 떨어져. 그리고 고무신도 마찬가지. 내가 원래는 너한테 의지를 했었는데 그걸로 인내심을 채우고 있었는데 너랑 연락이 어렵고 네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내가 힘들 때 너랑 연락할 수 없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혹은 이제 내가 데이트로 인내심 많이 채우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적어지면서 나도 인내심이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예민해지면서 다투는 문제가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되면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겠지만 힘들 때 조금이라도 더 상대분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시면 결국은 의지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좀 얘기가 길어지면서 영상을 지금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정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팁을 꼭 드리려고 한다면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의지가 되는 사람이 되라. 제가 지금 최근 영상에서 되게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 의지라는 포인트거든요. 의지를 했었던 사람은 잡으려고 해요. 근데 의지가 최근에는 안 됐던 사람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나는 이 연애에서 너한테 의지를 하지 않는다 는 입장의 사람인 같은 경우에는 재회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미련이 남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의지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의지가 될 만한 사람한테는 원래 의지를 안 하던 사람도 의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의지가 되니까 우리가 사이가 좋았다고 한다면 내가 어느 순간부터 의지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나한테 마음이 뜨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다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시면 재회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정말 중요한 게, 의지는 나한테 기대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기대고 싶은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한테 기대고 싶을까, 이걸 많이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요. 지금 이 내담자분 같은 경우는 그걸 하셨으니까 재회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하려면 필요한 게 너기는 해요. 그리고 너보다 더 중요한 게 진짜 상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것. 내가 오해하지 않고 혼자 그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들지 않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얘기 드린 것들을 다 전달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최대한 얘기 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진짜 의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만 의지한다면 저 사람도 사람이고, 그리고 그 의지를 받는 게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지했던 부분들이 보였는지, 저 사람은 나한테 의지를 하려면 나한테서 어떤 모습을 봤어야 했을지, 이걸 되게 많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됐을 때 군대에 계시던 분들도, 그리고 그러니까 군인분들도, 고무신 분들도 재회 성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원하는 결과 이룰 수 있도록 응원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이분처럼 상담받고 싶어요. 혹은 그냥 저 진단이라도 받아보고 싶어요 라는 분들은 뒤에 보면 안내 부분 나가시니까 보시고 진단지 작성 해주시고 상황 적어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카톡 연락 주시면 저희가 좀 찬찬히 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응원드리겠습니다.